저는 프로그래머로서 그런 것을 갑자기 목소리가 왜 잠깐만요. 거기까지 하고 그냥 끊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런 채널은 없었다. 구독과 좋아요 땡큐.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는 김영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처음 프로그래머 일을 한 때가 2001년입니다. 2000년에 유니코리아라는 투자회사에서 해외 마케팅 업무를 맡고, 그때 뭐 박하사탕과 오수정 같은 작품으로 칸 영화제를 가면서 많은 해외 네트워크가 생겼는데, 부천영화제 프로그래머를 하시는 분이 같이 하자고 제안을 주셔서 2001년에 처음으로 제5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때부터 작품을 선정하는 프로그래머 일을 맡았고, 2004년 8회 영화제까지 4번의 영화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영화제를 떠났다가 2016년 제20회 영화제를 맞아서 새롭게 다시 참여를 해서 올해까지 또 4번의 영화제를 했습니다. 네, 뭐 영화제 프로그래머는 미술관으로 치면 큐레이터 같은 역할이고, 레스토랑에는 메뉴를 구성하는 사람, 또 실제로 뭐 요리를 하는 셰프에도까지도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제의 내용을 채우는 역할인데, 영화제라는 것은 영화 상영이 가장 중요한 어떤 메인 행사이다 보니까 작품을 선정하고 또 그 작품의 창작자, 즉 감독을 모셔와서 관객과 만나게 하고, 이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프로그래머입니다. 사실 프로그래머 보통 영어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요즘에 그 한국의 영화제 프로그램 보면 영어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왜 그러냐면, 초기에 영화제가 저희 부산영화제가 96년에 생겨나고 또 97년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생겼는데, 초기에는 프로그래머가 작품을 선정도 하고 또 섭외도 하고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영어라는 거는 이제 필수였어요. 지금도 사실은 영어가 필수이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작품을 보는 눈이겠죠. 우리가 감시관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취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교육기관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영화를 보고 또 무수히 많은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접하거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보는 눈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작품을 보는 그런 다양한 경험이 쌓여야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작품을 보고 판단하는 눈, 그런 미학적인 기준, 감시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참 많이 보는데요. 이번에 프로그래머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수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화를 보는가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300편에서 400편 사이 정도를 보더라고요, 장편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하는 작품이 한 30여 편 되니까 10대 1 정도의 선별 기준으로 이렇게 작품을 뽑는 것 같고요. 하루에 많게는 5편 정도 출장 가서 집중적으로 볼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가면은 한 30여 편의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장을 한 5-6번 갔다 오면 1년 영화제 준비할 그 프로그램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
또 출품된 작품들이 또 한 100편 정도 되고, 뭐 마켓에 나가서 뛰어다니면서 또 보는 영화들이 있다 보니까 한 300~400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99% 영어 자막이고, 제가 예전에 아시아 담당을 할 때는 뭐 영어 자막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 공부도 하고 중국어 공부도 하고 해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영화를 이해하거나 또 사람들하고 만나서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할 정도의 또 뭐 일본어, 중국어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은 스페인어를 배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프로그래머는 보통 꿈의 직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영화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야,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게 직업인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일부 맞는 말씀이고 또 상당 부분 오해나 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제 프로그래머는 약간 극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이 골라와서 이렇게 차려놓은 거를 먹는 그런 어떤 소비자 입장이 아니고, 내가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이게 독이 들었는지 정말 영양이 있는 건지 좋은 건지 또 남들이 안 먹어본 뭐 희한한 맛은 이건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하다,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찌 보면은 시청각적인 그 고문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굉장히 힘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정말 그 허리의 통증과 목의 그 통증을 참아가면서 하루에 10시간씩 극장에 앉아있는 극한 직업이고요. 저도 개봉한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되게 즐거워요. 그리고 다른 영화제 가서도 우리 영화제 뭐 프로그래밍과 상관없이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볼 때는 즐거운데, 제가 저의 일을 위해서 많은 영화를 봐야 되는 일은 그냥 즐겁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영화 보는 파트가 사실은 즐거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영화를 보여줄 때가 즐거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를 정말 1년 동안 골라서 영화제에 프로그램을 엄선을 해서 딱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뭐 감독님이 굉장히 또 흥분하고 또 막 기뻐하고 이런 모습, 그 다음에 또 관객들이 너무 좋은 질문들을 하시고 정말 영화를 찬찬히 보고 또 즐거웠으면 즐거웠다, 고맙다는 인사도 아끼지 않고, 이런 교감을 할 때가 제일 저도 기쁘고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으로서는 모든 영화 직업이 비슷한데요. 직업으로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뭐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약간 서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해를 많이 하세요.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시고, 이제 일단 영화를 많이 본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되게 꽃보직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상당히 극한 직업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대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는데 돈까지 바래,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그 영화제가 개선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저희 영화제가 스태프들은 다 정규직인데 프로그래머만 비정규직에 4대 보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그런 몰리해도 있고, 또 프로그래머는 그러니까 위촉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랄까 조직이 원해서 위촉을 한 전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라서, 저는 4대 보험과 특히 4대 보험이 다 중요한데 산재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저의 입장이고, 그런 점에서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급여가 오랫동안 일한 정규직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영화랑 영화제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냥 거기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데만 만족한다면 괜찮은 직업이다. 근데 이제
급여와 복지 이런 것에서는 많이 취약하고 불안정한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화제 일이 부천만 8회를 했지만 사실 영화제를 따져고 보니까 15년 정도 했고 또 해외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장기간 비행기를 탄다든지 그 다음에 그 출장을 가서 특히 이제 장시간 극장에 앉아 있고 시간대가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제에 가까이 다가오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본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영화에 대한 작품 소개라든지 글 작업이라든지 해외 대외적인 인터뷰나 홍보를 다 도맡아 해야 돼서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이제 막 풀거나 풀지 못하면 몸에 쌓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좋지 않은데 저희 부산국제영화제 우리 김지석 프로그래머님도 칸에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사실 프로그래머가 극한 직업이고 산재나 이런 데 인정을 해야 된다. 출장 가서 극장에서 뒷목 잡고 쓰러져서 만약에 반신불수가 됐다. 그러면 이게 산재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프로그래머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김지석 선생님은 좀 특이한 케이스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산재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머지 프로그래머들은 이 직업의 어떤 위험성이나 건강 부분 이런 것까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제가 그 2001년에서 2004년까지 부천영화제를 하고 영화제를 나가서 리얼 판타스틱 영화제라는 걸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새로 그 부시장님이 시장으로 이렇게 시장님이 이제 선거 나가면서 이렇게 시장에 대행이 돼가지고 시장이 되자마자 하신 작업이 부천시의 모든 문화단체의 수장을 바꾸는 작업이었고 저희 영화제까지도 집행위원장이 해촉되는 사태가 일어나서 모든 스텝이 사실은 그것에 이제 항의를 해서 영화제를 그만두고 그간에 준비하던 작품과 영화제 관객들에 대한 서비스 이걸 계속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문화행사가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리얼 판타스틱 영화제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뜻으로 했던 행사고 뭐 사실 뭐 몸과 마음과 돈이 다 투자가 된 일이었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영화인들의 생각하고 또 부천시의 입장은 또 많이 달랐고 그것이 봉합되고 이해되는 과정이 12년이 걸려 제 20회 때 김홍준 전 집행위원장님께 감사패를 드리면서 또 제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있어서 지금은 4년 동안 영화인들과 부천 시민과 영화 그 관객들이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런 어떤 정서적인 화해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중한 화해가 계속 행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화제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드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로서 그런 것을 갑자기 목소리가 왜 잠깐만요. 저는 사실 지금은 문화가 더욱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비롯한 영화제라든지 또 기타 다른 문화 행사들을 굉장히 그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 나가려고 노력해 왔고요. 근데 한 가지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제가 젊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같은 곳은 더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12년 만에 이제 20회 영화제부터 23회까지 또 4년을 하면서 느낀 것은
빨리 이제 그 저의 노하우와 일해왔던 경험을 젊은 사람들한테 전수를 하고 아름답게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